김호환 명탐정 시리즈 10탄. 아파트 12층의 비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12층. 그 층의 복도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세련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날 아침 경비원의 신고로 12층 한 가구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다. 신고자는 옆집에 사는 주민이었는데 그는 창문이 열려 있고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신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지갑과 스마트폰은 사라져 있었다. 현장은 의외로 깔끔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은 어지럽지 않았고 가구도 제자리에 있었다. 그렇지만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자살일까 아니면 타살일까?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다. 김호환은 사건 의뢰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위를 살폈다. 향기, 먼지, 온도 모든 게 단서가 된다. 그의 눈은 이미 사소한 장면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현장에 들어서자 시체와 창문의 각도, 바닥에 남은 작은 긁힘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김호환은 무릎을 꿇고 시신 주변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자살이라면 창문 쪽으로 몸이 그렇게 위치할 리 없지. 손가락으로 바닥의 미세한 발자국과 먼지를 쓸어가며 생각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감춘 게 분명하다. 그 순간 옆에서 형사가 물었다. 김 탐정님, 경찰에서는 자살 쪽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신가요? 김호환은 잠시 시선을 시체에서 떼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직감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한 자살은 아니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연출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주변을 더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책상 위의 서류, 컴퓨터 화면, 커튼의 위치, 창틀에 남은 지문. 작은 흠집 하나가 마음속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여긴 외부인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야. 범인은 내부인일 확률이 높다. 그때 김호환의 눈이 복도 끝에 CCTV를 향했다. 카메라가 꺼져 있군. 누군가 증거를 제거했어. 김호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흔히 자살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사소한 흔적 속에 숨어 있어.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의 조용함 속에서도 사건의 위험과 긴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날 12층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김호환은 이미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상태였다. 김호환은 사건 발생 12층과 인접한 층 주민들을 하나씩 찾아 신문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오르내리며 그는 사람들의 작은 표정과 손짓, 말투까지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로 만난 주민은 12층 바로 아래층에 사는 중년 여성.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눈길을 피했다. 김호환은 손바닥에 남은 작은 먼지 자국, 손톱 모양까지 관찰하며 속으로 분석했다. 거짓말의 흔적이 있군. 눈빛이 순간 굳어졌다가 풀렸어. 다음은 12층 옆집 남성이었다. 그날 밤에는 일찍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김호환은 그의 목소리를 되새기며 복도 바닥과 계단 틈새에 남은 발자국을 기억했다. 말은 거짓이지만 행동에는 미세한 불일치가 있군. 특히 김호환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는 같은 층에 사는 젊은 여성 주민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작은 손짓으로 휴대폰을 가렸다. 이 여자가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는 눈빛이 보여. 김호환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먼저 신문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단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는 여성을 조심스럽게 부르며 다가갔다. 혹시 사건 당일 12층 복도에서 무언가 보거나 들은 것이 있나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지나쳤을 뿐이에요. 그러나 손가락과 발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숨소리에서 김호환은 진실의 흔적을 읽었다. 김호환은 곧바로 주변 CCTV와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여긴 출입자 기록이 일부 지워져 있군.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감췄어. 그는 기록을 다시 분석하며 주민들의 진술과 실제 움직임의 불일치를 맞춰 나갔다. 또한 사건 현장 주변의 작은 단서도 눈여겨보았다. 창틀에 남은 미세한 지문, 바닥에 남은 발자국 방향과 흔적, 시신 주변에 흩어진 먼지의 위치. 모든 단서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우환은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말한다.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작은 행동은 언제나 말한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주민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긴장감이 복도에 감돌았다. 그 순간 김우환은 확신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단지 누가 먼저 입을 열느냐의 문제일 뿐. 12층 아파트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긴장과 의심의 기운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김우환은 이미 신문과 분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었다. 김우환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바닥에 남은 발자국, 창틀에 묻은 미세한 흙먼지, 시신 주변의 먼지 위치까지 모두 그의 분석 대상으로 들어갔다. 발자국은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군. 김우환은 복도와 계단을 따라 걸으며 발자국의 방향과 깊이를 비교했다. 단순히 자살로 보기에는 발자국의 흔적이 너무 규칙적이었고 창문 주변의 먼지는 누군가가 고의로 조작했음을 시사했다. 김우환은 손가락으로 시신 주변 바닥을 살짝 쓸었다. 손톱 밑에 남은 DNA가 관리인과 일부 일치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강하게 부인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출입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김우환은 미세하게 떨리는 관리인의 손을 관찰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거짓말이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군. 그는 현장을 재분석하며 작은 함정을 발견했다. 창틀에는 발자국이 2개 남아 있었지만 방향이 불일치했다. 시신의 위치와 손상의 각도가 자살과 맞지 않았다. 시신의 손에 남은 미세한 긁힘은 스스로 생길 수 없는 형태였다. 모든 단서는 한 가지 결론으로 향했다. 이 사건은 연출된 타살이다. 누군가 고의로 자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때 김우환은 CCTV 기록과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다시 확인했다. 흑일부 영상이 삭제되었군. 누군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이 틀림없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범인은 이미 자신의 흔적을 숨겼어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완벽하지 않지. 김우환은 곧바로 주변 주민들에게 신문을 확대했다. 누군가 이 사건과 관련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 말할 기회다. 주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단서 하나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한숨을 쉬며 자신만의 추리 노트를 펼쳤다. 흔적은 최소화했지만 작은 틈이 반드시 남아있다. 누군가의 심리적 흔적, 미세한 행동, 말투, 그것이 단서가 될 거야. 김우환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파트 12층의 조용한 복도와 깔끔한 집안은 진실을 숨기려는 자와 밝혀내려는 자의 싸움터였다. 그리고 그는 이미 누가 먼저 흔적을 남기고 누가 입을 열 것인지를 감지하고 있었다. 김우환은 12층 여주민과 관리인을 따로 불러 신문실로 들어섰다. 방 안은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눌러앉아 있었다. 그는 먼저 여주민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사건 당일 12층 복도에서 무언가를 숨겼죠? 여주민은 고개를 떨구고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남자가 제 집 열쇠를 훔치려 했어요. 제가 밀쳤고 그가. 김우환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차분히 메모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진술만으로는 시신의 위치와 상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연출한 타살, 그게 맞군. 다음으로 관리인을 신문했다. 당신의 손톱 밑에서 시신과 일부 일치하는 DNA가 나왔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관리인은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김우환은 재빨리 눈치를 챘다. 거짓말을 하고 있군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김우환은 현장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창틀과 발자국 위치 내부인의 흔적, 시신 손의 긁힘과 몸 위치 고의적 연출, 삭제된 CCTV 영상 증거 은폐. 모든 단서는 결국 다른 인물이 개입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우환은 마지막으로 신문실에서 두 사람을 동시에 마주보게 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숨길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죠. 여주민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관리인은 굳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김우환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사건 당일 아파트 출입 기록과 스마트폰 GPS를 대조해보니 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군요. 다른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우환은 미묘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 사람은 피해자와 과거에 연루된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의 흔적이 드러나고 말았죠. 이 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심리와 숨겨진 비밀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김우환은 신문실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다. 진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사람의 행동과 흔적이 먼저 말한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군. 12층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긴장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김우환은 이미 사건의 핵심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었다. 김우환은 사건 현장과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맞춰보았다. 창틀과 발자국 내부인의 흔적, 시신 손톱 및 DNA 관리인 일부 연관, 삭제된 CCTV 증거 은폐, 여주민의 떨리는 진술사고 연출 의혹. 모든 단서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12층 아파트에서 죽음을 맞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김우환은 출입 기록과 스마트폰 GPS를 재확인했다. 사건 당일 12층에는 여주민과 관리인만 있었던 게 아니군. 다른 인물이 들어왔어.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피해자의 서랍 속 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과거 금융사기 사건과 연루된 핵심 인물들의 이름과 거래 내역이 기록돼 있었다. 김우환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범인은 돈이나 복수가 아니라 이 문서를 빼앗으려 했던 거군. 김우환은 경찰과 함께 범인을 특정하고 체포작전을 실행했다. 12층 복도를 숨죽이며 감시, 출입 기록과 GPS를 실시간 대조, 범인의 행동 패턴과 심리 분석. 결국 범인은 계획적으로 시신을 자살처럼 꾸며놓고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김우환의 치밀한 분석과 예측 덕분에 붙잡히고 말았다. 사건 해결 후 김우환은 현장을 다시 둘러보았다. 12층 아파트의 조용한 복도,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그리고 남겨진 작은 단서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진실은 언제든 눈앞에 숨어 있어. 그리고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사건을 예감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실수, 작은 흔적, 눈빛 하나, 이것이 사건을 푸는 열쇠지. 김우환은 조용히 사건 노트를 덮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의 사건은 끝났지만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수없이 남아 있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듯 했지만 김우환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진짜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나곤 하지. 그는 피해자가 남긴 개인 서류와 스마트폰 기록, 이메일, 그리고 12층 주변 주민들의 행동을 다시 검토했다. 첫 번째 주목 대상은 사건 당일 12층 복도를 지나쳤던 이웃 주민들이었다. 김우환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발걸음 속도와 방향, 문을 여닫는 손의 떨림,
복도에서 주고받은 짧은 눈빛.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단서였다. 그는 한 주민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날 밤 누군가 12층을 오갔던 걸 목격하지 않았나요? 주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저 어떤 남자가 관리실 앞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김호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메모했다. 작은 증언이지만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어. 다음으로 그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분석했다. 마지막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최근 메시지. 누군가 피해자를 미리 관찰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있군. 이때 GPS상 이동 경로와 시각을 대조하며 김호환은 또 하나의 퍼즐을 맞췄다. 범인은 사건을 연출하기 위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 동선을 완벽히 계산했어. 하지만 인간의 실수는 어김없이 남는 법이지. 마지막으로 김호환은 사건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12층 복도, 깨끗하지만 미세한 먼지와 발자국 하나. 그는 손끝으로 바닥을 살짝 스치며 생각했다. 이 흔적 누군가 고의로 남겼군. 하지만 나에겐 이 작은 흔적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심리, 작은 행동, 미세한 흔적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김호환은 사건을 단순히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흔적 속에 숨은 진실까지 파악한 상태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도시의 어둠 속 미스터리를 향한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다. 사건 후 12층 아파트는 외부인에게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호환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숨겨진 심리를 주목했다. 첫 번째로 그는 여주민과 12층 바로 옆집 주민을 신문했다. 당신 사건 당일 12층 복도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여주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끝을 흐렸다. 저 남자가 제 집 열쇠를 훔치려 했고 제가 밀쳤어요. 하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옆집 주민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더 깊이 관여했잖아요. 김호환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서로의 눈빛과 말 속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결국 숨기지 못해. 관리인과 일부 주민 사이에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왜 CCTV를 삭제했죠?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잖아요. 관리인은 긴장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저는 단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시스템을 점검했을 뿐입니다. 김호환은 조용히 기록과 증거를 다시 정리하며 주민들의 진술에서 미세한 심리적 갈등을 읽어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숨긴 여주민, 분노와 의심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이웃, 관리인의 당황과 긴장. 모든 갈등은 사건 해결의 핵심 단서를 가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서 자체가 되기도 했다. 김호환은 이때 깨달았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행동과 말투, 작은 습관은 거짓말을 숨기지 못한다. 그는 주민들의 말과 행동, 시선과 몸짓을 하나씩 기록하며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실을 드러내는 건 단순히 증거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갈등 속에 숨어있는 행동이다. 12층 아파트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부에서는 진실과 거짓, 두려움과 분노가 뒤엉킨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 이어졌다. 김호환은 그 속에서 단서를 놓치지 않고 사건의 최종 결말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었다. 김호환은 사건 현장과 주민신문에서 확보한 모든 단서를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다. 창틀과 발자국 내부인의 흔적, 시신 손톱 및 DNA 관리인과 일부 연관, 삭제된 CCTV 누군가 증거를 은폐, 여주민의 떨리는 진술사고 연출 의혹. 하지만 그럼에도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다.
김호환은 피해자의 서랍과 스마트폰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스마트폰 GPS 사건 당일 이동 경로와 시간, 메시지 기록 사건 전후의 의심스러운 대화, 서류와 문서 과거 금융 사기 연루 인물과 거래 내역. 흥범인은 계획적으로 사건을 연출했지만 인간의 실수는 남기 마련이지. 그는 기록 속 미세한 흔적을 찾아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 마지막 위치가 12층 현관과 불일치. 서랍 문서 중 일부가 사건 직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음. 복도 발자국과 주민 진술의 시간 불일치. 김호환은 이를 통해 단순 사고나 우발적 사건이 아닌 계획적 타살임을 확신했다. 그는 다시 12층 복도를 걸으며 주민들의 심리를 추적했다. 여주민 두려움에 떨지만 진실을 일부 알고 있음. 옆집 주민 분노와 의심으로 사건을 왜곡하려 함. 관리인 증거 은폐로 긴장하지만 핵심 범인이 아님. 김호환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진실은 사람의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증거보다 사람, 말보다 눈빛이 먼저 말하지. 결정적 단서는 결국 현관과 복도 바닥에 남은 미세한 흙먼지와 발자국이었다. 그 흔적을 따라가자 피해자와 과거 연루된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과 연결되는 단서가 나타났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범인은 문서와 피해자를 동시에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군. 김호환은 경찰과 함께 체포작전을 준비하며 속으로 말했다. 증거와 단서, 사람들의 심리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사건은 반드시 해결된다. 단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12층 아파트의 조용한 복도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김호환은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며 사건의 최종 결말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도시 속 미스터리를 향한 추리력은 더욱 예리해졌다. 김호환은 확보한 단서와 주민 신문을 바탕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했다. 12층 복도의 미세 발자국, 피해자 스마트폰 마지막 GPS, 현관과 복도에서 발견된 작은 흔적. 흔적은 최소화했지만 인간의 심리는 남기 마련이지. 그는 범인이 남긴 작은 실수들을 놓치지 않았다. 잠복 중 범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뒤로 발자국을 남겼다. 김호환은 이를 근거로 경찰에 체포 지시를 내렸다. 체포 직전 범인은 마지막 도발을 시도했다. 당신 내 심리를 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김호환은 차분히 응수했다. 사람의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그것 때문에 잡히는 거다. 결국 범인은 체포되었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계획적 타살, 범인은 과거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복수와 문서 탈취 목적, 증거 은폐는 실패. 김호환은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흔적과 심리는 거짓을 속일 수 없다. 범인이 체포된 뒤 12층 아파트는 겉으로 평온했지만 김호환은 마지막 흔적을 확인하며 사건을 정리했다. 복도 바닥의 미세한 먼지, 시신 주변의 작은 발자국, 주민들의 표정 속 남은 긴장. 결말은 명확했다. 피해자는 계획적 타살, 범인은 과거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복수와 문서 탈취를 위해 사건을 연출. 증거 은폐 시도는 김호환의 분석과 주민 심리 추적으로 실패. 김호환은 깨달았다. 인간 심리와 행동에는 항상 흔적이 남는다. 그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지. 주민들은 사건의 충격 속에서도 일상으로 돌아갔고 서로 쌓였던 의심과 갈등도 조금씩 풀렸다. 김호환은 아파트를 떠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해결한 사건은 끝났지만 도시 속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다음 사건을 향한 추리력은 멈추지 않았다.